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뉴스쇼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아프간으로 먼저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비규환 카불 탈출 러시인데요. 예.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죠. 네. 동요한 카불 시민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카불 공항에 몰려들어서 공항 활주로가 사람으로 덮였고요. 네. 또 여객기와 여객기와 연결되는 계단에 수십 명의 사람이 막 매달리고. 저는 네, 영화나 만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데 공항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뜨는데 그 바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장면이라는 걸 영화 말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수십 명이 매달려서 가다가 그거 어떻게 갑니까?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찍었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륙 직전에 사람들이 비행기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장면, 뭐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카불 공항에서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여객기가 도저히 뜰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민항기 운행이 올스탑됐습니다. 네. 또 탈레반은 전쟁은 끝났다는 승리 선언과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과거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경험했던 카불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공관 직원에 철수 지시를 내렸는데요. 카불에 우리 교민 마지막 한 명이 남아 있는데 네. 어제 민항기에 몸을 실었어요. 근데 운항이 중단이 돼서 기내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보도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몸은 실었는데 내가 타긴 탔는데 네네. 뜨질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고 마지막 보도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공관 직원 3명은 이 마지막 교민 출국까지 지원을 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지금은 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의 사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카불의 상황을 국민들의 불안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요. 비행기에서 바퀴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결국 비행기가 뜨자 떨어지는 예. 참 비극적인 사진. 미국이 아프간을 20년 동안 지켜오던 아프간을 왜 버렸을까요? 일단 뭐 제2의 베트남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을 수 있고 완벽하게 탈레반을 제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했는데 역대 정부가 대통령이 모두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한 모습, 소위 말해서 책임론 이런 거를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미국에서 비난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를 철군을 이제 그러니까 수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됐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너무 빨리 철군하면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느긋하게 했는데 지금 열흘 만에 지금 카불 함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사이공 함락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도 예상 못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군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탈레반한테 다 항복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전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군 얘기할 것도 없는 게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도망갔는데 정부군이 싸우기를 바랍니까? 이건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주요 거점 도시에 하나하나씩 점령이 됐는데 거기에서 교전이 거의 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예 미군이 떠난다니까 전의를 상실했고 그래서 아직 미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8월 말까지 지금 철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미군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아직 피하지 못한 미국 사람들 실어나르는 일을 하려고 남아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군 전에 민간인을 빨리 철수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미군까지 남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이 미국인이 죽거나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왜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슬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게 지금 그쪽이 겹쳐 있거든요. 국경이 닿아 있거든요. 일단 아프간의 국경이 중국과 맞닿은 부분이 있고 그 맞닿은 부분에 위구르 자치주가 있는 거죠. 위구르 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위구르 사람들이
탈레반하고 말하자면 같은 종족, 같은 종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분리 독립하려면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이들을 테러 지원 단체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부추기게 약간 하는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골치 아프다. 네. 이번 사태에서 두 대통령이 눈에 띄는데 뭐 아까 얘기가 나온 네. 아프간 가니 대통령 뭐 돈 들고 튀었다, 네. 빛의 속도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입장을 냈는데 네. 미군 철수 후회하지 않는다. 음. 단 미국을 공격하면 대응하겠다. 어쩐지 무책임해 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하면 대응하겠다. 혹시 미국 사람이 거기서 다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네네. 근데 거기 아프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참 무책임한 상황이고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 언젠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요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주제로 가죠. 네. 국민의힘 합당 결렬 토론회 결판 이렇게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네.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여기에서 멈춘다라면서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 결렬이 된 상태였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대표 간의 담판을 짓자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안철수 대표가 협상 결렬로 이렇게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대권 도전 여부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3지대 독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야권 대선 구도에 변수가 생긴 건데 뭐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최종 주자랑 나중에 단일을 하는 시나리오 또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함께 제3지대에서 움직이는 시나리오 등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제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김준일 대표.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계속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협상을 하면서도 제3지대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에 계속 러브콜을 보낸 거는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함께 제3지대 하자. 예, 함께 제3지대 하자.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하고는 그러니까 합당 그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의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값이 가장 높을 때는 뭔가를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몸값이 가장 낮을 때 지금 협상을 해온 거예요. 지금이 국민의당의 몸값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최재형 이런 후보들 없을 때는 중도의 어떤 중심으로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몫이 훨씬 컸다면 예. 지금은 윤석열, 최재형 이런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좀 좁아진 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가장 몸값이 올라가느냐. 이번 대선은 양자 구도로 어쨌든 갈 거거든요. 역대 대선은 다자와 양자가 번갈아 갔는데 이번은 양자 구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라도 치열한 박빙이 예상되는데 몇 퍼센트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가면은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는 몸값이 특히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죠.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안철수 대표의 악연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리더십이 지금 최근에 논란과 함께 좀 많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토론회 갈등 문제인데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 경준위에서 주관한 대전주자 토론회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죠. 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 밖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 네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라면 당 안에서는 윤석 대표와 경선 토론회가 네네.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윤석열 캠프에서 예비후보 반발하는데 쪽.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최고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요. 네네. 어제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 18일에 예정된 경준위 토론회는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대신 토론회 대신에 중재안으로 나왔던 정견 발표회 쪽으로 네네. 가져가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그래서 이따 9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견 발표회든 토론회든 하여튼 18일에 하긴 한다. 예. 그렇죠? 하긴 한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서병수 위원장 생각인 것 같고 네네. 그것조차도 선관위가 뜨고 나서 결정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윤석열 캠프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9시에 회의가 열리는 거죠. 회의가 열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좀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연결해서
9시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다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고위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해보죠. 네. 세 번째 주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논란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뉴스예요.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 만큼 집값도 비례해서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집값이 비례해서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올라서 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낸 겁니다. 세 가지 안이 총 나왔는데 그중에 유력하다는 두 번째 안의 핵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2억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0.4%의 요율을 적용하는 잠깐만요. 걸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네. 값이 2억에서 9억이면은 네. 복비가 0.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9억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지금은 810만 원을 중개수수료 복비로 내야 되는데 네. 이 안이 확정이 되면 4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예. 또 고가의 20억짜리 거래할 때는 현행은 1,800만 원인데 바뀌면 예를 들어 1,400만 원대로 줄어든다. 집값이 오르면 요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형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기 때문에 반색할 만한 일인데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난색이죠. 특히 지역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집값 폭등한 건 서울인데 수도권인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보냐. 지방에서는 네,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부는 토론회를 거쳐서 이달 안에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중개수수료 참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그동안 잡아왔어요. 네. 9억 원 이상은 고가니까 요율이 0.9%로 뜁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낮았는데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10채가 있다면 5채는 1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6억이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지금 4억 원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너무 높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전세는 최대 요율이 0.8%고 매매는 0.5%예요. 오히려 전세를 구하는 게 더 비쌉니다. 그러네요. 요율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8억 원짜리 집을 사면은 수수료가 400만 원인데 전셋집을 구하면 64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해소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지금 뭐 세 가지 안 해놓고 정부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안이 유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 민경남 PD가 설명해준 그 안이 제일 유력한 가운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중개인들은 이런 불만이더라고요. 집값이 비싸니까 거래가 확 줄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집이 막 거래가 잘 돼가지고 박리담회하듯이 그렇게 하지 많이 버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추면 힘들어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지금 이 수수료가 약간 로또처럼 약간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건만 하면 한 해 연봉 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역대 제일 치열하다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국민 자격증 됐다는 소리까지 예, 있어요. 뭐 내년에는 그래서 자격증 숫자를 줄인다고 하니까 올해 뭐 더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가 좀 조정이 필요한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이쪽 저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찾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값에 비례한 중개수수료 자체가 맞느냐, 네. 아예 거래 가격에 상관없이 한 건당 얼마로 고정시키는 건 어떠냐 이런 안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번에 검토는 안 되고 있는 듯한데 어쨌든 다 열어놓고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저희도 문자창 열어놓고 관련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청취자들의 이 복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났던 걸 제가 느껴왔거든요. 이번 기회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네.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